안녕하세요, 멍준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이 제 채널에 딱 103번째 되는 영상이거든요. 영상이 3, 4주에 한 번 겨우 올라올까 말까 하는데 벌써 103번째라고? 아, 진짜 정말 특별한 날이죠? 역시 특별한 날은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비싼 코스 요리를 먹을 겁니다. 양식 파인다이닝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 제면기를 하나 드렸다 이 말이죠. 이런 여러가지 모양의 틀도 많은데 다른 건 크게 안 쓸 것 같고 파스타 모양의 것들은 꽤 쓸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이거 생각나는데 여튼 오늘이 장난감이랑 지난 플레이도어 영상에서 쓰고 남은 이것들로 고급스러운 한 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실 제면기도 제면기인데 이게 탐나서 샀습니다. 이탈리아 만두 라비올리를 만드는 틀이에요. 이걸로 에피타이저부터 만들어 볼게요. 만두피 얇게 준비하고요. 안을 채워줄 속을 준비합니다. 이 초록색은 부추 아니고요, 시금치예요. 저는 지금 시금치 리코타 라비올리를 만들고 있는 미쉐린 셰프입니다. 소꿉놀이는 자고로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상상력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제가 소꿉놀이를 좋아하나 봐요. 저 파워 N이거든요. 어릴 때도 이러고 놀았던 것 같은데요. 다들 보면 어릴 때 뭔가 자기만의 놀이가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동네 친구랑 깨끗한 물 만들기 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을 항아리 같은 데다가 받아요. 그리고 물에다가 주변에서 모은 나뭇가지, 모래, 풀도 막 빻아서 넣고요. 완전 더러운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놨다가 다시 꺼내와서는 불순물을 여러 번 걸러가지고 다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알 수 없는 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놀이를 하면서 내가 마치 한약을 다리고 다시 그걸 정제해서 기적의 약을 만드는 약제사라는 상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다들 이 정도 상상은 하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라비올리는 준비됐고 에피타이저에 예쁜 색감을 더해줄 겁니다. 단호박 스프는 아니고 적당히 퓨레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이 요리의 이름은 그럼 시금치 리코타 라비올리와 호박 퓨레. 좀 더 파인다이닝식으로 말하면 신선한 남해안 시금치 리코타 치즈로 빚은 라비올리와 크림으로 맛을 낸 단호박 퓨레가 되겠습니다. 물 묻힌 손으로 문질러서 처음에 만들어준 거친 텍스처를 좀 눌러줬어요. 뭔가를 갈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나요? 여기에 라비올리를 올려서 좀 자연스럽게 놔주고 색이 너무 심심하니까 초록색을 더 놔줄게요. 얘는 반죽에 시금치를 넣어서 만든 파스타로 합시다. 좀 더 섬세한 데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급 요리들은 데코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데코용 허브를 준비할게요. 이건 제가 딜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실제만큼 얇고 섬세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광택용 코팅을 하고 레진도 살짝 쓸 건데 그건 제일 마지막에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인 메뉴 파스타입니다. 제가 최근에 파파르델레라는 상당히 넓은 파스타면에 빠졌었거든요. 오늘 뽑은 이 면이 그 파파르델레랑 넓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널찍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비싼 식당 접시는 일단 냅다 크고 봐야 됩니다. 이 면을 세팅하면서 든 한 가지 생각은 면을 얇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두껍다 였어요. 좀 칼국수면 같기도 하고요. 한식, 양식, 퓨전 파스타인 걸로 하자고요. 오늘 영상의 목표는 플레이도우 외에 다른 재료는 좀 최소한으로 쓰기이기 때문에 플레이도우를 물감 삼아서 쓰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스를 올리기 전에 면발에 색을 깔아줄게요. 전체적인 색깔을 보고 예상하셨겠지만 오늘의 파스타는 토마토 베이스입니다. 간 소고기를 준비해주고요. 여러 색을 섞어서 얍. 깊은 맛의 소스를 준비합니다. 네, 바로 라구 파스타예요. 혹시 약간 실망하셨나요? 파인다이닝의 라구 파스타 약간 멋이 안 사나요? 그럼 앞에 단어를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오리. 오리 라구 파스타. 파마산 치즈로 풍미를 더한 오리 라구 파파르델레 생면 파스타. 갑자기 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파마산 치즈는 아주 얇게 핀 점토를 테두리를 불규칙하게 뜯어서 살포시 얹어주겠습니다. 그나저나 표면이 건조해서 진짜 세상 맛없어 보이네요. 빨리 광택을 얹어주고 싶어요. 여기도 살짝 초록색을 곁들여주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얇게 뜯어서 준비해놓고요. 나중에 마르면 바니쉬 바르면서 같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코스 요리는 런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디너 코스 요리였던 것이죠. 감자 메쉬와 구운 아스파라거스, 포트와인 소스를 곁들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 괄호 열고 75g. 사실 처음 계획은 파스타에서 메인 요리를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만든 이 오리 라구 파스타가 살짝 성에 안 차서 결국 스테이크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시 스테이크가 없는 코스 요리는 좀 아쉽죠. 먹는다면 런치보다는 비싼 디너 코스 먹고 싶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어에서 미디움 레어 사이 정도로 잘 나온 것 같네요.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살살 고기 결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이려고 두 가지 초록색을 준비했어요. 플레이도우에서 나오는 기존 초록색들은 색이 엄청 강렬해서 이런 자연스럽게 칙칙한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색을 많이 섞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아크릴 물감을 이것저것 섞어서 주변 사물이랑 똑같은 색을 만들어내는 절대색감 영상들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절대색감 점토편을 해보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한번 해보죠. 작업하다가 딴짓 잘하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파란색을 만들어 볼게요. 사실 지금 작업하는데 흰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흰색을 안 쓰고도 최대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색을 골라봤습니다. 채도가 엄청난 이 파란색에 이 연한 된장색이랑 이렇게 섞으면 비슷한 것 같나요? 다시 돌아갈게요. 너무 한눈 팔았어요. 아스파라거스 끝부분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숨 딱 참고 살살 해야 돼요. 플레이도우는 장점, 부드럽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 또 부드럽다 거든요. 너무 말랑말랑 부드러워서 섬세한 모양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업실에 관상용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게 놀랍게도 여기서 시작을 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죠? 이게 점점 이렇게 큽니다. 구글에 아스파라거스 나무라고 한번 쳐보세요. 식용 아스파라거스 나무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대나무의 죽순 마냥 아스파라거스 나무의 새순인 셈이죠. 맛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왕 아스파라거스가 준비됐어요. 메쉬 감자를 준비할게요. 호박 퓨레 만들 때랑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주고요. 세팅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마르면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처음에는 안 돼! 했는데 가만 보니까 되려 이게 진짜 고깃결 같고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찢어줬습니다. 그리고 구워진 느낌으로 약간 채색을 해줬어요. 오늘 다른 메뉴들에는 물감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건 채색을 약간은 더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까 말한 포트와인 소스는 마지막에 더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는 밀푀유로 준비했어요. 좀 더 풍부한 색을 위해서 3가지 색을 써줄 겁니다. 밀푀유가 프랑스어로 천장의 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던데 우리는 이렇게 3-4겹 정도만 쓰고 겉에 테두리에만 작업해서 꼭 천장인 척 해줄게요. 이 파이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쌓기 전에 먼저 단단하게 굳혀야 되는데요. 그냥 실온에서 굳히지 않고 90도 정도 낮은 온도의 오븐에 1시간 이상 구워줬어요. 플레이도 1탄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모둠전 9개월 후 근황을 쇼츠로 올렸었는데 보셨나요? 이렇게 소금 결정이 올라왔잖아요. 찾아보니까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구워서 말리면 좀 더 보존이 잘 된다고 하길래 이번엔 구울 수 있는 부분들은 구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반년 정도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코스 요리의 마지막 요리는 상큼하게 망고 패션후르츠 밀푀유로 갑니다. 망고에다가 패션후르츠 씨를 더해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레진과 광택의 시간이에요. 이 단계 전까진 작품이 사실상 50%밖에 완성되지 않은 셈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프로 셰프처럼 한 큐에 소스를 도포할 자신이 저는 없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소스를 더해가면서 장식을 해줬습니다. 멋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스테이크처럼 질감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이 마지막 광택이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소스도 뿌려주고요. 광택이 절실히 필요했던 파스타 두툼하게 팍팍 발라줄게요. 아까 만들어둔 초록 허브도 뿌려줍니다. 마지막 에피타이저. 사실 뭔지 별로 생각은 안 해본 맑은 국물 혹은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면 플레이도우로 만든 고급 코스 요리 완성입니다. 역대 만든 요리 중에 가장 단가가 높을 것 같은 요리예요. 이 코스 얼마 받으면 될까요?
몽준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